저는 그 어떤 음식도 끊지 않았고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먹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날씬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근데 단식에 대해 관심은 있고 실행하지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걱정이나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헐적 단식을 대중화시킨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제이슨 펑 박사의 영상과 저의 경험담을 더해 단식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식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 굶으면 우리 몸은 기아 모드가 되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 다시 먹게 되면 오히려 살이 찐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식 그리고 먹는 양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 단식은 우리 몸에서 식사량을 줄였을 때와는 전혀 다른 대사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칼로리를 계산하면 우리는 하루 섭취 칼로리를 1500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소비 칼로리 역시 1500으로 줄어들고 체중 감량이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간헐적 단식은 반대로 소비 칼로리를 떨어뜨리지 않고 신진대사율이 유지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단식을 하면 몸에서 몇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인슐린 수치가 내려갑니다. 하지만 다른 호르몬들은 올라갑니다. 이것들을 역조절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교감신경계가 있고 노르아드레날린도 포함됩니다. 이런 반응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당신은 신진대사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단식에 따른 대사율 연구에서는 단식을 하지 않은 사람과 4일간 단식을 한 사람의 신진대사율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4일 단식한 그룹이 단식을 하지 않은 그룹보다 10%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단식해도 당신은 기아 모드로 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스스로 활성화됩니다. 우리 몸이 단식을 하면 자신의 몸속 에너지인 체지방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기아 모드는 저칼로리 식단을 할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단식을 할 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체중 감량에 있어 엄청나게 큰 이점입니다. 두 번째, 단식하면 근손실 생긴다.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근손실입니다. 근손실이 두려워 보디빌더처럼 4시간마다 음식을 섭취하고 심지어는 유산소 운동을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바뀌는 대사 경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훨씬 쉽게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지방이 있는데 왜 굳이 어렵게 만든 근육을 파괴할까요? 하루 이틀 굶는 것으로 근육이 손실된다면 사냥으로 먹을 것을 구했던 인류의 조상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현재 10만에서 20만 칼로리, 즉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먹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칼로리 공급원을 찾을 것이고 그 공급원이 바로 체지방입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를 취한다고 하면 당신은 인간의 몸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멍청해서 에너지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몸속의 당과 지방을 놔두고 필요할 때마다 근육을 태울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여름 내내 겨울을 대비해 장작을 모았는데 막상 추워지니까 난방을 위해 장작을 태우는 대신 멀쩡한 소파를 부숴서 난로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이 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었다면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에너지가 필요할 때마다 근육을 태운다면 고대의 사냥을 하며 척박한 환경에서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몸에 지방밖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식량이 모자랄 때마다 모든 근육을 태웠을 테니까요. 우리 몸이 그런 식으로 작동했다면 오늘날까지 인간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구를 통해 아주 짧은 단백질 연속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육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쓸모가 없어져 연료로 사용할 다른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부나 결합 조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급격하게 살을 빼면 늘어진 피부 조직이 남는데요. 그것은 지방이 아니고 단백질입니다. 세 번째, 배고파서 못할 것 같다. 사람들은 단식 시간이 길어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배고픔의 정도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고픔은 호르몬의 반응일 뿐 우리 몸에서 영양소가 필요할 때마다 보내는 신호가 아닙니다. 실제로 단식을 하다 보면 한동안 배고픔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잠시 후에 허기가 사라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고프지 않더라도 왠지 지금 먹어야 할 것 같아서 혹은 이때 먹지 않으면 나중에 배고플 것 같아서 먹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하루에 3끼를 먹는 건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정착된 일종의 문화일 뿐입니다. 우리가 저칼로리 식단을 하면 배고픔의 정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배고프다면 다이어트를 계속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식을 할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는 배고픔 신호를 보내는 그렐린이란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반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처음에는 그렐린 수치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 단식을 하면 이 호르몬은 다시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점심을 먹기 전 당신은 배고플 것입니다. 그렐린 수치가 올라가니까요. 점심을 먹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12시나 1시에는 배가 고플 거예요. 하지만 4시가 되면 당신의 그렐린 수치는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 변화는 당신이 먹었을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의 몸은 필요한 에너지를 체지방에서 가져갔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체지방은 음식과 칼로리의 저장고입니다. 당신은 저장된 에너지에서 칼로리를 꺼내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요. 음식을 통해 칼로리를 섭취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서 취했느냐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사실 그렐린을 측정해보면 먹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단식이 엄청난 배고픔을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단식을 해보면 우리는 그 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위가 줄어든 것 같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더 긴 단식을 할 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렐린 수치는 점점 더 내려갑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나 그 이상 30일 동안 단식을 해도 그렇게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체지방에서 에너지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느낍니다. 네 번째, 단식은 지속 불가능한 다이어트다. 저는 3년 넘게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먹는 걸 좋아하고 살이 잘 찌는 체질이면서 살이 찐 제 모습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늘 저의 관심사였고 그동안 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해봤습니다. 그중 간헐적 단식은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간헐적 단식에는 정해진 룰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폭식과 단식을 반복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하기 싫은 날은 안 해도 됩니다. 또 반대로 많이 먹은 다음 날은 하루 종일 먹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이틀 굶어도 우리 몸속에 사용할 충분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무의미하게 허기를 채우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식의 기록은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단식이라는 것에 적응된 기간이 최소한 2024년은 될 것입니다. 모든 세계의 종교에는 금식 기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단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아침 식사 breakfast는 단식을 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매일 단식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식은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먹지 않는 기간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몸은 24시간 중 일부를 먹는 데 소비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에너지, 즉 칼로리를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에너지의 일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음식을 먹을 때는 당장 쓸 칼로리보다 더 많은 양을 먹어서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먹지 않을 때 우리 몸은 저장된 칼로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인간에게 이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쉽게 죽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잠에 들었을 때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과거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간식을 먹지 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이들에게 항상 먹으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 몸이 칼로리를 저장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요.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칼로리를 먹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몸에 휴식을 주세요. 당신의 몸이 먹는 것에서 벗어나서 저장한 칼로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바로 단식입니다. 단식은 신비로운 부적 같은 게 아니라 자연적인 섭취 주기와 단식 주기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싶다면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에너지를 더 사용하고 싶으면 그것은 곧 체지방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한다면 단식을 더 하면 됩니다. 간헐적 단식은 지금껏 제가 경험한 다이어트 중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지속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단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이른바 밥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처음에는 단식에 대해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뭘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한 것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당뇨병 전문의이자 북미 최초의 간헐적 단식 클리닉 설립자인 제이슨 펑 박사가 전하는 단식의 기초 가이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식이란 무엇인가? 단식은 단지 굶는 것이 아닙니다. 무계획적인 굶주림과 스스로 음식을 먹지 않는 기간을 정하는 단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자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식을 할 때는 항상 당신 스스로가 그 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음에도 당신은 그것을 먹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이유도 역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반면에 굶주림은 언제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단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당신의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당신이 항상 이 과정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단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멈추는 것도 당신의 선택입니다. 몸이 안 좋으면 멈출 수 있어요. 기분이 좋아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길게 할 수도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식은 항상 자발적입니다. 그것이 단식과 굶주림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두 번째, 단식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단식은 몸속의 과도한 영양소와 칼로리로 인한 부작용을 줄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당뇨병, 고지혈증 등 현대인들에게서 발생하는 많은 질병은 과도한 영양 섭취가 원인인 경우가 많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단식은 건강에 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양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식을 하면 득보다 실이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충분한 영양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성장 중인 어린이,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들에게는 다른 때보다 영양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단식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밖에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저체중이거나 어떤 이유로든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은 단식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적인 성인은 누구나 단식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알리고 상담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이 반드시 식후에 먹어야만 하는 약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지 의사와 이야기하고 약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식을 해도 약물 복용에 문제가 없도록 말이죠. 또 다른 상황은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약이든 복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섭식 장애 이력이 있거나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 있다면 단식을 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 또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세 번째, 얼마나 길게 자주 해야 하나? 제이슨 펑 박사는 간헐적 단식의 빈도와 기간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좋다고 해서 처음부터 너무 길게 자주 하면 컨디션이 무너질 수 있는데요. 단식에 대해 초기에 한번 안 좋은 경험을 하면 다시는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간헐적 단식이 여러분의 생활에 스며들도록 횟수와 기간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당신은 언제든지 단식을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매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금식하는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식사 때까지 먹지 않는 것도 단식입니다. 12시간 또는 14시간 단식이라 할 수 있겠죠. 16시간 단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제한 식사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24시간 단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1일 1식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며칠을 이어서 단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식의 세계 기록은 382일입니다. 이처럼 단식에는 정말 상한선이 없습니다. 당신은 또한 그것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가 중에 크루즈 여행을 가거나 크리스마스 기간에도 원한다면 단식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단식이 좀 더 하고 싶을 거예요. 그 기간에 찐 살을 빼기 위해서 말이죠. 이처럼 당신은 단식 스위치를 언제나 켜고 끌 수 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 단식의 효과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단식을 시작하지만 사실 다이어트는 단식으로 인한 효과 중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제이슨 펑 박사의 환자들의 후기를 보면 심각했던 당뇨병 환자들도 당뇨약을 끊어도 될 만큼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단식은 다양한 건강 개선 효과와 생활 속 이점이 있으며 제이슨 펑 박사는 이를 가장 위트 있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가장 분명하게 느껴지는 효과는 체중 감량일 것입니다. 이것은 살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결국 먹지 않으면 당신은 살이 빠질 거예요. 하지만 단식에는 그보다 더 많은 건강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당신의 혈당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약을 먹지 않고 혈당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체중을 줄이면 제2형 당뇨병이 호전됩니다. 그러면 모든 질병의 위험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심장병, 뇌졸중, 암과 같은 질병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직면한 가장 큰 건강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은 단식할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클렌징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해독 기간이라고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단식을 할 때 더 많은 에너지가 생기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실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것은 돈과 시간을 모두 절약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심플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물 이외의 음식은 먹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식을 유지하는 시간과 허용하는 음식에 따라 종류를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본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짧은 시간이라도 단식의 느낌과 효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전통적인 방식, 즉 물 이외에는 어떤 음식도 먹지 않는 단식을 한 번쯤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정 음식을 허용하는 순간 생각이 복잡해지고 단식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식은 크게 두 가지 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음식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인데요. 전통적인 단식은 물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를 변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차,
허브티, 홍차, 동물성 생크림을 곁들인 커피, 그리고 사골 국물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식은 고전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잘 활용하면 단식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단식을 배제하지 말고 다양하게 시도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나가세요. 그 다음은 단식 기간인데요. 당신은 자유롭게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제한 식사법이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16대8 간헐적 단식이라고도 하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16시간 동안 단식하고 8시간 동안 식사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식사를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 다음날 11시까지 16시간 동안 단식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요법은 24시간 단식입니다. 일일 일식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식사를 마쳤으면 다음날 저녁까지 24시간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시도하는 단식 방법입니다. 단식 기간이 길어질수록 횟수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6대8 단식은 거의 매일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단식은 주에 3, 4회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단식의 스케줄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오늘부터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다면 저는 이렇게 지도할 것입니다. 저는 일단 당신에게 일주일간 간식을 끊으라고 하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딱 3끼만 먹는 것이죠. 그 다음은 16대8 단식으로 넘어갑니다. 이 기간에는 녹차나 허브티, 커피와 약간의 동물성 크림은 허용할 수 있지만 스테비아, 알룰로스 같은 인공감미료는 안 됩니다. 큰 변형이 없는 방식이며 여기에 익숙해지세요. 그리고 결과가 좋으면 계속 그 방식을 이어나가세요. 그럴 때는 멈추거나 방법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씩 단식 시간을 늘려보세요. 아니면 전통적인 물만 먹는 방식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떤 단식을 하든지 늘 안전과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느낌이 좋다면 계속하고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멈추세요. 간헐적 단식은 한번 하고 끝내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일정 기간 지속해야 하고 생활 습관으로 정착되어야 그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사람들은 단식의 효과만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처럼 말하지만 직접 해본 입장에서 말하자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루 3끼의 간식까지 꼬박꼬박 챙겨 먹던 사람이 16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당연히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사에서는 식욕을 조절하지 못해 과식하게 되는 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 변화는 어렵고 특히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가장 최악의 선택은 시작부터 무리해서 했다가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 느껴 그만두는 것입니다. 단식은 정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 안 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시작은 무엇이든 어렵습니다. 익숙하지 않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익숙해져요. 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먹지 않는 것이 낯설 거예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보통 아침을 안 먹는데요. 저에게는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것이 정말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습관이니까요. 그런다고 이상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침을 먹는 것이 저에게는 이상한 일입니다. 습관이 되면 그냥 생각 없이도 매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살은 자동으로 빠질 거예요. 이상한 다이어트였습니다.